예. 일단 화면을 좀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얼굴이 나온 창은 최소한으로 축소를 하시고 그림을 크게 확대를 해서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을 그리기 전에 관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예를 들자면요. 저희가 여행을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노을 풍경을 봤어요. 근데 그걸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요. 그 풍경을. 그랬는데 그거를 바로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면은 잘 안 그려지겠죠, 당연히. 초보자 분들께서는. 연필이나 뭐 색연필이나.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먼저 너무나 그리고 싶은 그 장면을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일단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그러면 그 프레임이 그대로 그림에 대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사진을 보고 그리시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풍경을 보고 그린 거하고 그걸 찍어서 사진을 보고 그린 거하고는 또 감흥이 틀려져요.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그 사진이 내가 느끼는 감정하고 같지 않다라는 그런 그 느낌들을 많이 느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사진을 찍어 두신 다음에 그 광경을 충분하게 감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상을 하시면서 관찰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노을이 질 때는 노란색에서 진한 빨강색까지 굉장히 많은 빛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스펙트럼을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색깔의 변화와 컬러를 감상을 하시고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가 바다 위에서 진다 그러면 그 얼만큼 해의 그 높이가 올라와 있는지, 구도가 어떻게 됐는지, 바다 색깔이 어떤지, 물에 비친 태양의 빛의 색깔의 스펙트럼이 어떤지 그런 것들의 관찰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림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포스터 같은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부분, 결론을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관찰의 그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 깊게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네요,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거 있죠? 그냥 눈으로 스크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눈으로 훑어보는 게 아니고 관찰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조직적으로 꿰뚫어보는 그런 파악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 이제 관찰의 중요성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라포르나리나라는 저희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제빵사의 딸이라는 뜻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라포르나리나고요. 이 그림을 그린 분은 라파엘로라는 16세기에 굉장히 유명하신 화가시죠. 저희가 그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 세 분이 계세요. 제가 이 클래스에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 힌트,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그리신 분이 누굴까요? 예? 미켈란젤로. 아니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죠? 너무나 유명하신 작가죠. 화가시죠.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 아까 말씀하신 그 3대 화가 중에서 천지창조라든가 다비드라는 그 조각상을 만드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지막에 라파엘로 이 세 분이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정말 교본이셨어요.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까지도 사실은 어떤 인체라든가 인체의 근육이라든가 포즈라든가 어떤 제스처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분들이 그 그림들이 교본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분들인데 왜 잊어버리시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이제 뭐 상황이 다 좋아져서 유럽을 가시게 된다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는 엄청나게 큰 미술관이 있죠, 박물관이. 그리고 프랑스에는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이제 저는 두 개 다 가봤는데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그 시대별로 다 구분이 돼 있어서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거기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 안에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 중에는 이 세 분의 작품은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터넷에 요즘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들이 이런 이 세 분의 그림들을 조금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서 보시면 늘 말하는 거지만 감흥이 틀려지는 거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이 세 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서 이 라포르나리나라는 그림은 이제 라파엘로가 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라파엘로가 사실 그 성모자상,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의 그림, 성모자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었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종교화가 이제 15세기에서 넘어오면서 계속 이어져서 종교화도 많이 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당이나 이런 데서 제단화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제작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모자상을 화가들이 많이 그렸는데 이분이 그린 성모자상을 좀 볼게요. 보이시나요? 그림 달라진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 성모님의 얼굴, 예.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 성모님의 얼굴, 아기 예수와 천사, 그다음에 성모님이죠. 이 성모님의 얼굴이 사실은 이 마르게리따라는 여인을 모델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 라파엘로는 성모자상을 너무나 잘 그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모델로 그리고 싶은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소문도 하고 여기저기 정말 발품을 팔아서 찾다가 드디어 찾아낸 여인이 이 마르게리따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성당의 제단 하나 많이 주문을 받은 그런 성모자상을 이 여인을 모델로 해서 많이 그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얼굴이 온화하고 굉장히 종교적이고 성스럽고 되게 우아하고 좀 격조 있어 보이시죠?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은 이제 빈민 계급이었고 이 라파엘로는 추기경이 그 당시 추기경이 조카하고 약혼을 한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 라파엘로가 이 여인을 모델로 계속 성모상을 그리면서 이 여인하고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서로가. 근데 사실 이제 계급의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던 거죠. 너무 가슴 아프게도 이제 라파엘로가 주저주저 했어요. 이제 이 여인을 뭐 내가 너를 책임질게도 아니고 계속 모델로 쓰면서 주춤주춤 하니까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이 라파엘로를 이 여인이 떠났죠. 그러니까 떠난 뒤에 1년 동안 이 여인을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까 그 그림하고 이 여인하고 동일 인물인 거예요. 근데 동일 인물 같이 느껴지시나요? 안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그 라파엘로가 성모상을 그렸을 때는 이 여인을 보고 그렸지만 지금 이 그림은 본인이 보지 않고 그동안에 수없이 관찰하고 수없이 보았던 그 여인을 기억 속에 의존을 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것까진 좋은데 이 여인이 지금 보면은 상체를 다 드러내놓고 굉장히 하얀 피부에 그 누군가를 굉장히 이렇게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직시하는 그런 눈빛이며 굉장히 관능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예? 육감적이고 이게 성모상의 어떤 이미지라고는 안 느껴지시잖아요. 이 라파엘로는 이 여인을 자신의 뮤즈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문을 받고 자기가 성모상을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하고 지금 이 그림이 너무나 틀린 이유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뮤즈로서의 여인을 표현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같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걸작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림인데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고 자신의 상상 속에서 자신의 뮤즈를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죠.
저희가 이 라포리나리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그림을 보고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관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 머리에 이렇게 이 여인이 쓴 두건을 보시면 그 두건 요 아래에 이렇게 진주 장식이 달려 있어요. 잘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게 장식이 이제 진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 진주를 그림에 그렸다는 것은 결혼식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인의 표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귀하거나 우아하거나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굉장히 관능적이고 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육감적이죠. 자신의 뮤즈로 표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왼쪽 팔에 이렇게 팔찌를 차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루비노가 아니라 우비노의 라파엘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비노는 라파엘의 고향이래요. 그래서 이 라파엘로가 이렇게 자신의 뮤즈에다가 팔찌를 채워놓고 뭐 소위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넌 내 거, 뭐 찜 이런 의미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왼쪽 손에 또 보시면 여기 이제 반지가 끼워져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반지가 끼워져 있어서 이건 약혼식과 어떤 결혼의 상징.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결혼을 하고 싶었으면 이랬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뒷 백그라운드에 보면은 이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은매화 나무와 모가 나무를 그렸다고 해요. 근데 이게 비너스의, 그러니까 은매화 나무는 비너스의 상징이고 모가 나무는 세속적인 사랑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고흐 그림을 설명을 드릴 때, 광고 그림 설명드릴 때 그 마니타스라는 용어를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고를 이제 북부 르네상스 쪽이죠. 이제 프랑드르나 네덜란드 쪽에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을 정물화를 보시면 뭐 해골이 등장하고 뭐 죽은 벌레가 등장하고 그 정물화하고 꽃이 있는데 꽃이 시들어 있거나 꽃잎이 떨어져 있거나 그런 거를 마니타스라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낸다고 상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그림 안에도 굉장히 상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으면서 이 라파엘로의 어떤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지 않고도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수도 없이 많은 작품을 보고 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런 걸작을 남기려면 관찰을 굉장히 섬세하게 집중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림을 이제 시작을 하시거나 처음에 시작을 하시거나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일단 보고 그리고 싶은데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죠. 항상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것처럼 보고 관찰하고 어떻게 그릴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옮기시면 그냥 막 그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게 그림이 나온다는 거. 예, 그거 좀 명심을 해주시고 일단 이제 오늘 미술사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실기로 들어가겠습니다.